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. 네,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국내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. 말씀드리면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도 제한 없이 고가의 물품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면세점 구매 한도가 지금 $5,000거든요. $5,000. 네. 네. 이런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게 1979년에 제도가 신설된 뒤 43년 만이라고 합니다. 구매 한도는 처음에 $500에서 $1,000, 뭐 $2,000 쭉쭉 오르다가 지난 2019년에 $5,000까지 늘어난 거거든요.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업계 소비를 살리고 또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이런 정책을 내세울 정도면은 면세점 업계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. 그렇죠? 네, 네. 실제로 뭐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하면서 면세점이 정말 추락의 네. 길을 걸었거든요. 정말로 네, 정말로 매출이 거의 없었죠. 네, 예. 없었다고 볼 예. 정도예요. 뭐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한국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국내 면세점 매출이 2019년에는 24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 네. 24조 원에 달했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2020년에 40%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. 또 시내 면세점 사업도 사실 활성화돼 있었잖아요. 네.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. 경쟁이 네. 엄청 심했죠. 네, 심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외국인 관광도 급감하면서 거의 적자 규모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. 또 여기에다가 면세점 업계에서 겪고 있던 딜레마가 따이공 딜레마잖아요. 네,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딜레마도 점점 심각해졌어요. 왜냐하면 이 사실 격리 일수가 증가하면서 따이공 아니면 면세점 매출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. 네. 실제로 통계도 면세점 매출의 90% 이상이 따이공이었다는 네, 통계도 나왔고요. 맞아요. 옛날에 면세점 취재 가면 이 보따리상이 그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렸지만 아모레 화장품을 네. 정말 박스채로 이제 사갖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보곤 했었는데,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그런 따이공 유치를 해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네.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손객 수수료, 이 따이공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수료 경쟁도 정말 치열했다고 하고 뭐 2.5배나 늘어났고 지난해에만 2조 3천억 원을 이 수수료로 지급을 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뭐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이 지난해 개점 3년 만에 영업 종료하기도 했고 또 뭐 루이비통이나 롤렉스 같은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이 우리나라 면세 사업에서 점차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격세지감인 게 사실 우리 K스포츠 미르 때 보면 네. 이 면세점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대가성으로 이제 네. 후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특히 루이비통 유치하려고 네, 뭐 맞아요. 루이비통 매장 위치 인천공항 내 네. 매장 위치를 갖고 뉴스가 나올 정도로 네. 그렇게 한때는 화제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나간 시절이 됐군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. 이게 구매 한도가 폐지인 거지 세금은 아니죠. 네, 맞습니다. 그 정확하게 약간 네. 이게 약간 잘못. 그렇죠. 네. 저는 지금 처음에 딱 면세 보고서 혜택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저는 그렇게 알고 기뻐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. 네, 네. 정확하게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쉬운 점. 점을 짚어주셨는데 네. 말씀드린 대로 구매 한도는 폐지됐습니다. 고가의 제품을 뭐 어느 제품이든지 구매는 할 수 있는데 면세 한도는 그대로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. 네. 면세 한도가 $600 여전한데 $600. 하나로 74만 원 수준입니다. 그래서 네, 74만 원 그대로인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각국의 면세 한도를 한번 네.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한국이 $600 정도 되고 네. 중국은 5,000위안 94만 원. 네. 일본이 크네요. 20만 원, 200만 원대고 미국은 800달러. 네. 그러니까 한국, 중국, 미국이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이 좀 많고. 네. 근데 어쨌든 요 액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, 그죠? 네, 액수가 변함이 없어서 사실상 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가장 큰 혜택이 면세 한도 면세가 된다는 점인데. 그렇죠. 이름이 그쵸, 면세점이죠. 면세점이잖아요. 예, 그러네요. 근데 이 면세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혜택이 많아지는 게 맞나?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착각하시는 분들 많겠다. 그러니까 이거. 약간 네. 속는 그쵸? 느낌? 속는 네, 느낌? 네. 그래서 많이 샀다가 $5,000 아니야? 뭐 네, 이러고서 네, 샀다가 네.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. 네. 세금은 $600 넘으면 네, 다 내는 거고. 네.
네, 그래서 그래서, 이제 뭐 업계에서는 뭐 생색내기냐 실효성 네. 떨어진다 이런 불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격리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뭐 어제 봤더니 뭐 하와이 여행 상품이 이제 네. 뭐 5분 만에 완판이 됐다 뭐 이런 네. 기사들도 맞습니다. 있던데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이 면세점들도 조금씩 들썩일 텐데 어떤 이런 정보를 좀 잘 알고 네.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여름 휴가 계획 여러분 세우고 있거든요. 저는 아, 이제 그럼 면세점에서 휴가 계획. 뭐- 그래갖고 뭐- 이제 면세점 그러고선 딱 아, 봤는데 600달러 네, 그대로군요. 면세 한도가 여전하다는 점을 제가 뭐 유의하셔야 이 될 것 정도까지 같습니다. 살 일은 없는 것 같고요. 이 한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네. 제가 뭐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네. 않고요. 네.